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올해 들어 80% 급등한 이 코스피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느꼈던 화요일 장이었습니다. 상당한 변동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초급등 불장.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더욱 확대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15분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인 7,999선을 돌파하면서 이 8,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급락하면서 7,500포인트가 순식간에 깨졌고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오전 10시 반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글이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이 내용이 확산됐습니다. AI 반도체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라는 뉴스가 외국인의 이 매도세를 촉발하는 매개체가 된 건데요. 하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 대만, 그리고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도 모두 하락한 것을 보면 전반적인 급등에 따른 하락 명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닉스를 필두로 한 지수의 출렁임, 또다시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시 빠지는 지수였죠. 오늘 멀미나는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설이 돌면서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번 주 목요일 만기일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의 만기 물량들 선제적으로 이어지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오늘의 수급 이동은 반도체에서 피지컬 AI, 또 자동차, 그리고 로봇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장비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이 바이오 투심 꺾인 줄 알았는데 이 제2의 알테오젠의 신고식을 치르는 건지 리가켄 바이오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지러운 변동성을 보였던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 이 만기일을 앞두고 또 다른 변동성 어떻게 나타날지 잠시 후 전문가님 모시고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전문가님 계시는 흑백 주식 커뮤니티로 이동하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홍현채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결국 2%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AI 산업 초과이익 환수 가능성을 둘러싼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며 하락 전환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2.29% 하락한 7,643.15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전거래일 대비 2.32% 내린 1,179.2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며 5조 4,256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역시 2거래일 연속 매수 이후 오늘은 매도로 돌아서며 7,989억 원어치를 팔아냈고요. 반면 개인은 홀로 6조 927억 원 규모로 순매수에 나서며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만 홀로 4,59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고요. 기관은 1,690억 원, 개인은 2,603억 원 규모로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 5% 넘게 오르며 10만 3,4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5조 원 넘는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장중엔 한때 10만 8천 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은 미국 AI 기업인 엔트로픽 관련 기대감이 꼽히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3년 엔트로픽에 투자한 바 있는데요. 최근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크게 뛰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유 지분 가치 역시 재조명받는 분위기입니다. 엔트로픽은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으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오픈 AI의 경쟁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SK텔레콤이 보유한 엔트로픽 지분 가치가 기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가 오늘 3.22% 오르면서 17만 9,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핵심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이번 사업은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프로젝트인데요. 삼성 SDS는 이번 컨소시엄의 주관사를 맡게 됐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삼성전자, KT, 또 카카오 등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시장에선 정부 주도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삼성 SDS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코스모 로보틱스입니다. 코스모 로보틱스가 상장 이튿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30% 급등한 3만 1,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공모가와 비교하면 무려 4배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코스모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행 보조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로봇 테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신규 상장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시는 장중 8,000선 돌파 기대감도 나왔지만 외국인 매도세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결국 큰 폭의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단기 급등 이후 시장 부담이 커진 만큼 당분간은 수급 변화와 정책 이슈를 함께 체크하시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흑백 주식과 함께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올해만 들어서 코스피가 80%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부작용을 한몸에 느꼈던 화요일 장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정상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숨고르기를 하고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장인지 한번 관전평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앵커님이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항상 등산할 때 정말 쉬어가는 그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오늘이지 않나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 이유는 역시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꽤 심했잖아요. 그렇죠? 오전 중에. 보시면은 분봉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서 해드려 보겠습니다. 장 시작하고 8,000포인트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렇죠? 네. 올라갔다가 이제 바로 좀 급락이 나오면서 대략 한 10시 40분, 42분까지 좀 빠졌다가 살짝 반등을 했지만 그 반등의 흐름을 쭉 이어가지 못하고 약간 약세로 마감을 했던 오늘의 증시였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오늘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가파른 상승세
이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이 차익 실현 요구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중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약간 우려 섞인 말들도 좀 했었고, 네. 그리고 장중에 물론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유가도 조금 튀어 올랐고, 그리고 또 우리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정책실장님께서 또 발언했던 그 내용들이 물론 트리거가 됐지만 네. 그 모든 것들이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러한 이 복합적인 이유들을 빌미 삼아서 오늘 좀 많이 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 8,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던 이 증시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정도 이렇게 시총 상위,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오르면서 끌어올린 건데, 빠질 때는 다 빠지죠. 네. 네, 올라갈 때는 이제 시총 상위주들만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에 하락이 좀 더 뼈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제가 뭐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네, 음봉이 보일 때마다 한 주씩 두 주씩이라도 매수를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포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로봇 섹터가 초반에 올라왔다가 좀 빠졌고, 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오랜만에 또 그렇죠. 네, 존재감.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조금 몰렸었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가 왜 올랐는지 좀 방송 이제 출연하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네. 뭐 특별한 그런 이슈는 없고 그냥 수급적인 이슈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 학회 일정들도 있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렸어요. 맞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많이 그동안 악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쉬어갈 때 반도체 쪽을, 아니 반도체가 아니죠, 바이오 쪽을 조금 수급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증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오늘의 일정들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황에 맞게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방송 일정에 맞게끔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받았던 업종을 토대로 메인 요리를 잡아볼 예정이고요. 또 그 안에서 세부 섹터로 들어가서 에피타이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전문가님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요리를 공개해 볼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메인 업종 요리를 잡아봤는데 4가지입니다. 네. 바로 로봇, 통신장비, 제약바이오, 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배경 보시면 회무침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름에 맞게끔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저 좋아합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요리해볼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았던 업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은 로봇이랑 그 통신 장비,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3가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 좀 주목받았던 업종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 3가지는 생존이 되겠고 네. 데이터 센터가 그럼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은 또 오늘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 네,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는 우리 히든 종목 시간에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후반부에 백수저 히든 종목으로 데이터 센터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꼭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요리는 로봇, 통신장비, 제약바이오 생존이 되겠습니다. 또 바로 다음으로 에피타이저를 또 들여다봐야겠죠. 네. 이 안에서 로봇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로봇을 보면 스마트 팩토리 쪽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네네네. 어떤 포인트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 사실 가장 강하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 로봇 섹터 중에서 특징을 좀 살펴봤을 때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 이런 쪽도 부품 쪽도 좋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눈을 달리 약간 틀어서 스마트 팩토리, 이 물류 네. 자동화 쪽 이쪽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피타이저로 스마트 팩토리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공장에 사람이 없고 로봇이 그렇죠. 일한다 이런 말에 맞춰서 또 네네네. 스마트 팩토리 섹터를 주목해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신 장비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내에서는 또 요즘 핫한 섹터죠. 광통신을 우리가 보자고 짚어주셨는데 네네. 포인트 얘기해 주시죠. 광통신 쪽은 사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네. 네, 사실 광통신 쪽은 조금 이따가 또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아직 우리나라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정확하게 어떤 커넥션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기업은 아직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테마로 봐야 된다. 뭐 물론 추후에는 광통신 이 관련 업종이 물론 굉장히 이 캐파가 많이 늘어나고 시장도 확장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광통신 안에서는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통신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에피타이저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이 광통신은 단기 테마성이지만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킥 종목 시간에 한번 어떤 종목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네. 오늘 또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섹터를 봐보자고 해주셨는데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비만 치료제 사실 과거에 그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바이오 섹터, 이 제약 바이오 쪽의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했어요. 네. 그렇죠. 비만 치료제 그리고 ADC 이중항체라고 하죠. 네. 그쪽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뭐 지금도 물론 이 모멘텀은 잘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세부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오늘은 비만 치료제 좀 다뤄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피타이저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투심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던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에피타이저 섹터 생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킥 종목을 한번 볼 예정인데요. 네. 오늘의 킥 종목 세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킥 종목은요. 현대무벡스, 광통신 쪽에서는 RFHIC, 또 네. 비만 치료제 섹터는 한미약품이 되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종목은 네. 사실 전문가님이 이미 200% 수익을 달성한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또 진단 내려주시죠. 네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굉장히 특징적이고 오늘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 특징이죠? 초반에는 네. 이 현대무벡스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주도 그렇고 로봇스타 전반이 이 강하게 상승으로 출발했었거든요. 네. 근데 10시 이제 넘어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로봇 섹터와 현대차 그룹주들까지 쭉 같이 밀렸는데 현대무벡스는 잘 버텼단 말이죠. 네. 네, 유일하게 좀 버텼던 종목이 이 현대무벡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현대무벡스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이 수급 주체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이 수급 주체들이 이 이상 이 42,000원 라인 이상 하락시키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오늘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굉장히 특징적으로 오늘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최근에 로봇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대무벡스를 좀 개인적으로는 좀 탑픽으로 보고 있어요. 로봇 섹터 내에서요? 네, 그렇죠. 물론 현대차도 그렇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대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들도 좋지만은 뭐랄까 약간 좀 가볍게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수익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가장 좋은 종목이 현대무백스라고 봐요. 사실 네. 그 로봇 섹터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 툭툭 그렇죠. 치고 올라가는 힘이 엄청난데 네네네. 그 중에서도 현대무백스가 가장 힘이 좋을 것이다. 네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이게 보시면은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딱 아세요. 뭐 오늘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뭐 네. 로보티즈라든지 로보티즈 보시면 오늘 8% 넘게 밀렸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간 로보티즈보다는 좀 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고 현대차도 오늘 어쨌든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러한 이 흐름 속에서 현대무백스는 살아남았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로봇 섹터 자체가 이 수급이 조금씩 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대무백스 200% 수익률처럼 지금부터 조금씩 매집을 해놓으셔야 이제 하반기 넘어서 내년 연초까지 끌고 갔을 때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담아가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로봇 섹터는 현대차를 필두로 이제 피지컬 AI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이슈도 있고요. 네, IPO 삼성전자도 지금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 이 사업부를 굉장히 더 키우겠다. 거기에 이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옵티머스 3라고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는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투심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말에 작년 중순쯤부터죠. 그렇죠. 가파르게 네네. 올랐던 이 로봇주 투심이 되살아난 건지 네.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도래한 건지 사실 전문가님이 현대무백스 200% 수익 실현하신 만큼 네네. 이 로봇 섹터 내에서 탄탄한 그 배경이 바탕이 되고 있잖아요. 네. 또 로봇 sek터 내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그렇다면. 사실 뭐 현대무백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공부 많이 하면서 몇 종목 많이 추려놨어요. 또 네. 개인적으로. 네. 이제 또 아래 하단 QR코드 또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현대무백스처럼 지금 오늘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런 종목들처럼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로봇 섹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대무백스 포함해서 로봇 섹터 내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를 종목 최선호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킥 종목 보도록 할게요. 또 RFHIC 소개해 네. 주셨는데 네네. 이 종목도 한번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광통신 관련주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이 종목도 사실 모멘텀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통신 장비 그리고 방산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이 질화갈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은 8%로 마감을 했는데 고점이 22%예요. 그렇죠? 네. 22%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꽤 유의미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왔는데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수급이 좋냐? 그거를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어쨌든 RFH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방산 그리고 통신 장비 안에 들어가는 이 질화 관련 반도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이 전력 증폭기라고 하는데 전력 증폭기는 이제 5G, 6G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전력 증폭기가 이제 통신 기주국에 보통 굉장히 많이 탑재가 돼요. 그리고 우리 방산 쪽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청궁2 많이 들어보셨죠? 네. LIG 넥스원의 청궁2. 네. 그 청궁2 안에 들어가는 이 레이더 안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이 이 질화 관련 반도체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광통신 쪽은 또 자회사 RF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있는데 네. RF 머티리얼즈도 지금 광통신 관련주 또 부각이 되면서 같이 이 RFHIC 종목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 관련주들 중에서는 저는 가장 탑픽이 또 RFHIC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살짝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따라 붙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RFHIC는 1분기 실적도 견조하게 잘 나왔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시장 가이던스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공략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RFHIC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RFHIC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킥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반가워요. 이 제약바이오 투심이 회복되면서 오랜만에 비만 치료제 섹터가 이제 힘을 보여줬는데 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한미약품을 들여다보자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한번 진단 내려주시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좀 유의미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리가킨 바이오 그리고 한미약품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한미약품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한미약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이 대장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미약품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이 하반기에 출시될 이 한국인 체형에 맞춤으로 이 비만 치료제를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아스코라고 하는 바이오 학회 일정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메시 치료제라고 하죠. 지방 간염 치료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 이상 결과가 이제 5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반기에 출시될 빠르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 늦어도 이제 내년 연초에 출시될 예정인 이 비만 치료제 그쪽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사실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데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확실히 탄탄하게 다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반도체 그리고 뭐 전력기기 지금 로봇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최근에 많이 잠잠했던 이 제약바이오였는데 어쨌든 저는 이 제약바이오의 반등 기점 언제로 보시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네. 저는 5월 말. 네. 6월 학회를 그렇죠. 기점으로요. 네, 학회를 기점으로 좀 본격적으로 추세가 돌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큰 모멘텀은 어쨌든 미국의 금리나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네네네. 이 기대감만 이제 내비쳐줘도 제약바이오는 다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모멘텀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봐야 되냐 없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또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 한미약품까지 투자 전략 듣고 와봤습니다. 우리 세 가지 킥 종목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선 안 되거나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이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사전에 오스틴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네. 네, 이 차트 보시면요. 네. 오늘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사실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와, 장대 양봉이 꽤 크네요. 네, 맞습니다. 키워드는 가전에서 로봇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전에서 로봇까지라. 네. 이 정도 상승을 보여줬던 가전 사업도 가지고 있고 로봇 사업까지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가전인데 네. 로봇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딱 한 종목 떠오르는데 이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네, 맞나요? LG전자 정답입니다. 네, LG전자 이제 사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어요. 네. 바로 한번 흑백 판단 먼저 내려주시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백주식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왜 백주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가 18% 떴어요. 그렇죠? 네. 18% 떴는데 그 이유는 뭐 로봇 쪽의 모멘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슈로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제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평택 공장, 칠러 평택 공장에 이제 방문을 한다라는 모멘텀이 좀 붙으면서 오늘 좀 강하게 또 강한 수급을 동반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전에서 로봇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반도체 이 장비, 칠러 장비도 칠러 장비의 기술력도 꽤 뛰어난 기업이 또 LG전자입니다. 이제 LG전자 가전 쪽에서 뭘 잘 만들죠? 뭐 TV도 잘 만들지만 냉장고입니다. 그렇죠. 냉장고 네. 그리고 에어컨도 잘 만들죠. 네. 에어컨에 들어가는 어쨌든 이 쿨링, 에어, 그렇죠? 이 액친 냉각 또는 칠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중동 쪽에서 모멘텀이 부각돼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로봇 모멘텀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LG전자가 최근에 선보였었던 그 안내 로봇이죠. 클로이라고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귀여운 클로이 네. 로봇. 클로이 로봇과 그리고 뭐 기존의 서빙 로봇 이런 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밸류 그리고 지금 이 가전 쪽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냉각 칠러 장비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더 이 18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20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PBR을 보시더라도 PER도 그렇고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1.18배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백주식으로 판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100주식 판단 내려줬고요. 하지만 오늘 따라 붙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진입해보자라고 들어봤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눌림목이 나올 때 진입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종목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꽤 강한 힘을 보여줬는데 키워드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미스트 주식의 완벽한 부활이 되겠습니다. 미스트. 네, 화장품 미스트.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 네. 미스트를 만드는 기업이겠죠. 화장품 네. 섹터에 있는 기업인데. 화장품 섹터인데 미스트가 굉장히 유명해요. 승무원 그렇군. 사이에서 유명한 미스트로 여자들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화장품 쪽에서 근데 저 정도 이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미스트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또 힌트를 확 얻었는데 이 종목은 달바글로벌입니다. 네, 달바글로벌 정답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이 화장품 섹터가 이렇게 한두 종목씩 가끔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네네. 달바글로벌 이 상승의 시작이 될지 판단 네. 한번 내려주시죠. 달바글로벌 이 종목도 저는 백주식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백주식이냐? 어쨌든 지금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이 인바운드 관련주라고 하죠. 우리가 호텔 쪽 네. 그리고 뭐 카지노, 면세, 그리고 화장품, 뭐 엔터 이쪽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출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방한 관광객도 그렇고 정말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이 K-뷰티, 이 한국에 대한 이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거기에서 이제 소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달바글로벌 실적이 오늘 나왔어요. 네. 네, 오늘 나왔는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올랐어요. 너무 잘 나왔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부터 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이게 기대감이 좀 붙었었는데 네. 기대감이 붙으면서 올라왔다가 24만 5천 원 라인까지 올라왔었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고점이 27만 4천 원. 보통 이렇게 미리 선반영을 시키면서 차트가 올라왔으면 보통 실적 발표가 나오면 좀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이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 꽤 많이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잘 나왔어요. 사실. 맞습니다. APR도 마찬가지고 뭐 코스메틱스 그리고 뭐 실리콘투 또 달바글로벌 등등 이렇게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고 특히 저는 2분기 실적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분기도 실적이 꽤 잘 나올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화장품 수출도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등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로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조정 잘 받았습니다. 올라왔다가 이 고점 라인 딱 24만 5천 원 이 약간 최근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살짝 한 번 더 눌리면 저는 베스트일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따라 붙어도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6월달, 8월달까지는 7월달, 8월달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세한 공략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아래 하단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화장품 섹터, 달바글로벌을 포함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백수저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QR코드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익의 정점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100주식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요. 함께 수익률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 이제는 네. 이 종목들을 한 번씩 짚어주기보다는 사실 수익률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이 중에서 저는 깔끔하게 네. 딱 하나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삼성전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322%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시장이 빠지는데도 이 오르는 종목 굉장히 빛나는 종목이잖아요. 이 희귀한 이런 종목들 네. 픽을 아주 잘해주십니다. 전문가님이. 네. 네, 이 종목 포함해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보시면은 이게 좀 화면으로 보시면 삼성전기 이 작년 11월 중순에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TV 방송에서 벌써 22만 7천 원에 진입을 하고 나서 이제 1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5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삼성전기 오늘 시장 이렇게 눌리는데도 플러스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견조한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빠질 때 전반적으로 내려왔을 때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 버티는 종목들을 오늘 꼭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들을 또 꼭 공부해보셔야 되고요. 삼성전기 이미 300% 넘게 올라왔고 이제 거의 다 목이 차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속 보유하시고 신규 진입 타점은 아직까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대한전선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대한전선 보시면은 올해 1월 12일 날 안내를 해드리고 무려 152%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7만 5천 원 정도, 7만 6천 원이 고점이죠. 7만 6천 원 고점 찍고 살짝 지금 쉬어가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력기기 섹터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오진 않고 약간 버티고 있습니다. 5일선 또는 11선 사이에서. 그렇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을 가지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섹터는 아직까지는 보유하셔야 된다라는 관점 저는 말씀드리려고 보고 싶고요. 이 대한전선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좀 많이 무거워졌어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PBR, PER 상으로 꽤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신규로 잡으시기보다는 또 유망 종목 또 무료 우리 공부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LG 이노텍도 지금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견조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플러스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가파른 이 상승세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LG 이노텍은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는데도 이 빠지지 않는 종목 픽을 아주 잘해주십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하게 가시려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강의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네. 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할지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교육 강의는 일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주 일정,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예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후에 바로 나오는 건데 이 4월 CPI 지표,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제 미국 이 실질 경제 이 지표를 알 수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일 시장의 이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9시 반에 발표되는 저녁 CPI 지표를 필수적으로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내일 또 4월 PPI는 또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약간 말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과 수요일, 내일까지 쭉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목요일 국내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일 꼭 체크해 주시고요. 금요일은 이번 주는 꽤 좀 특이하게 이 옵션 만기일 미국과 우리나라가 겹치는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다. 다음 주까지 이러한 일정들까지 체크를 하셔야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또 별표 쳐져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캘린더 이벤트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예정된 CPI와 내일 예정된 PPI 또 미중 정상회담까지 오늘만 해도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가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탄탄하게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방송 초반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백수저 히든 종목까지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백수저 히든 종목은 조선 섹터에서 한 종목 가져가 봤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선박 엔진 그리고 방산, 전자통신 이 부품들 이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의 핵심적인 수혜주로 요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핵심 모멘텀 세 가지입니다. 조선, 방산, 그리고 AI 이렇게 세 가지 모멘텀을 이 관련주로 지금 엮이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급등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물론 차트상으로도 지금 좋은 가격에 좋은 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기 조정 후 지금 주가 되돌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자세하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조선 섹터, 조선 엔진 관련주들의 AI 데이터 센터 이 관련주로 최근에 많이 묶이면서 최근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왜 갑자기 조선 엔진 쪽이 AI 데이터 센터로 묻었냐라는 배경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 그렇죠?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 폭증하는 전력 수요로 인해서 이제 기존 이 화석 연료 같은 전력 인프라의 한계가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망도 부족하고 이 원전 또는 SMR 그리고 가스터빈 등등 이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간헐적이고 만드는 이 시공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주요 전력과 구축 기간 비교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선박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가장 빠른 대형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3년 반, 4년 정도 걸리고 나머지 이 대형 원전이나 그 윗단에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 리드 타임이 길다는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선박 엔진이 그 대안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든 이 선박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 건 아니고 이 4행정 중속 엔진을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2행정 저속 엔진은 아니에요. 이 4행정 중속 엔진, 이 4행정 중속 엔진을 만드는 국내 기업이 딱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중에서 2군데는 이제 HD 그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나머지 한 기업이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과거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그래도 퐁당퐁당이지만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차트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이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다가 67,000원 라인 딱 고점을 도달하고 나서 여기서 단기 조정 잘 받았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22 이동평균선인데 오늘 정확히 22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마감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오늘 확인을 했고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차트의 추이를 쭉 지켜보면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제대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 AI 이 3가지 섹터를 영위하고 있는 백수저 히든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